조강대국들의 세상에서 제베는 멸종될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화려한 능력을 뽐내는 동안 삶과 삶 사이를 오가며 그것을 지켰다. 그는 제베 시대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한다. 9세계의 지식, 한계를 초월한 힘,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내심. 모든 것을 아는 경작자가 현대 세계에 들어섰을 때 규칙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순순히 따를 뿐이야. 떠나자. 모든 시련을 극복한 주인공 바이슈는 역경기에 불로불사의 수련자였으며 마법의 영역 입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번개가 그를 가로막았고 신이 나타나 이미 영역이 포화 상태라 새로운 참가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둥이 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MC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불멸에 오르기 위해 300년 동안 꾸준히 수련했다. 오늘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노인은 그에게 천둥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며 무례하다고 불렀다. MC가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신이 방해하더라도 자신도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을 휘둘러 신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냈고 이어서 하늘조차 자신을 막을 수 없다며 외치며 다시 공격했다. 온 힘을 다해 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후 그의 몸은 흩어지고 폭풍 구름은 물러갔다. 태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 난 균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마법의 세계에 도착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었고 곧 누군가의 주먹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형제의 이성애자 여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그를 몰아붙인 훌리건들이었다. 슈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마법 세계인가 생각했어요. 한 훌리건이 그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가 마음에 들면 풀어줄지도 모른다. 그는 침묵을 지키다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말 못하는 거야? MC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몸에서 영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확실히 마법적인 영역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한 손으로 주먹을 멈추고 일어나며 끝났어 라고 물었다. 훌리건은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매우 불안해졌다. 그 후 바이슈는 그를 발로 차서 멀리 던져버렸고 두 번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손에 푸른 불꽃을 피우며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왜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슈퍼파워의 진정한 힘을 배우라고 말하는 상대의 말에 잠시 놀랐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옆으로 뛰쳐나왔고 영적인 힘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낮은 수준의 능력으로는 그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뒤에서 달려가 남자의 배를 주먹으로 쳤고 그 남자는 뒤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벽에 튕겨나가 멀리 날아갔고 그 사이 동료는 정신을 차리고 그 광경을 보고 솔직히 말하자면 놀랐다. 한편 MC는 그 남자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을 막았고 그 후 두 사람을 무릎 꿇게 한 뒤 그에게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당연히 그들은 사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러 달려갔다. 그들 중 한 명은 친구에게 어쩌면 그 바보 리잔의 능력이 깨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슈라는 이름을 듣자 그는 매우 놀랐고 어린 시절 이 몸의 전 주인이었던 이 리잔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리잔은 부모를 잃고 어머니의 친구 리에게 입양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폐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늘을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이 그의 승천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필멸의 존재로 만들어 이 기묘한 세계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한 힘은 초능력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만 이 몸의 주인은 예외다. 그는 진정한 주인이 몸으로 불멸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갑자기 구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울음소리로 그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왜 또 그를 괴롭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초능력을 사용하며 싸울 수 없다면 그냥 도망치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다칠 거라고 했다. MC는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양어머니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매번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그가 그녀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혔다. 몸의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매번 부상을 입힐 때마다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그를 치유해 주었다고 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초능력에도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의 능력 때문에 그는 분명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려고 애썼고 이 세상의 초능력이 자신이 이해하는 마법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마의 정중앙을 때리며 리에게 왜 침묵하는지 불쾌하게 물었다. 그는 놀라움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자폐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팔짱을 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가야 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리사는 이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없이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수백 마일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교통수단도 존재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부를 드러낸 채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 비록 에티켓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이는 그의 과거 세계의 또 다른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보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는 이 세상의 기운을 알지 못하고 무공자들이 초능력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도 모른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원인 승천을 이룰 것이다. 곧 그들은 집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쪽 층으로 올라가자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를 발견한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미크는 누가 자신을 그렇게 무섭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후 지청천의 아버지 지창천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는 매우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인사했고 딸은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 어머니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루이스이라는 즉시 불쾌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바로잡고 딸이 자신을 보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그는 딸에게 손을 내밀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며칠 후에 그녀에게 찾아올 거야.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며 그를 피했고 그 후 그는 리산느를 지나쳐 그녀에게 어차피 자신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MC는 그를 흘끗 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류는 결국 화해했고 결국 지기도 화해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간섭하며 그들의 삶을 통제했다. 그러나 리잔의 기억에는 이 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양어머니를 흘끗 바라보며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게 보이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머리를 식히러 밖으로 나갔다. 공원을 거닐며 그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두 사람이 울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먼저 연습이 필요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며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의 영적인 정수를 통해 불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몸에 기를 불어넣고 하늘의 전기를 불어넣어야 했다. 고대 정령술은 그가 전생에 창간한 기술이다. 응축하여 영적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같은 영역의 불멸의 무림 고수들을 만나면 더욱 치명적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영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이 세계의 기운이 이렇게 희미한지 궁금해졌다. 고대 영적인 기운을 가졌더라도 세 가지 영적인 힘을 응축하는 데 그쳤다. 그는 근육과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의지를 무디게 하고 본성을 지탱하며 정신을 강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불멸을 얻기 위해 그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온몸이 열기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도 그는 이를 악물고 이 느낌이 도의 몸에 내재된 희귀한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지 생각했다. 그 후로 그는 더위에 익숙해졌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영적인 기운이 너무나 미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수련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최고 정화 등급인 5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갑자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과 꽤 가까운 곳에서 어색하게 넘어진 지유 티안젠이라는 소녀가 앞에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욕심 많은 남자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왜 그녀는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치며 돌아서서 귀 기울여 듣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재고 나서 남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무례하게 떠나라고 말했고 그는 그를 흘끗 보며 어디에나 바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자신이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늘 그는 2단계 기술의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밝은 섬광을 본 MC는 즉시 자신이 천둥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늘 재배한 결과물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한눈에 보아도 천둥이 돌로 변한 것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며 물었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초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리자는 그를 덮치며 소위 레벨에 집중하는 것은 눈먼 바보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고 겁에 질렸으며 이후 MC가 그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그는 고통에 빠졌고 초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등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녀는 킁킁거리며 그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혈액순환이 지나치게 활발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누군가 그녀에게 마실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뒤 손가락으로 그녀의 몸 여러 곳을 찔러댔고 그로 인해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의식을 잃었고 그는 나쁜 물질들이 녹아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 한 잔 마신 후에는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오빠 구치 안주가 나타났어요.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3단계 초능력을 발동시켰다. 살짝 치켜올린 눈썹을 살피던 천유는 이내 달려들어 죽음을 각오하라는 협박을 했다. 그는 즉시 텐진을 벤치로 내동댕이치고 남자의 주먹을 피한 뒤 그가 너무 느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손을 잡고 자신의 수련 수준이 정화 5단계 이상은 아니지만 능력치가 낮은 상대에게는 마법이 필요 없을 거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를 나무에 던졌고 그가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밟았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혀 그의 펀치를 막아낼 수 없었다. 그는 최고 아카데미 출신인가요? 섞였어. 그가 그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어? 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하며 자신은 그를 능멸할 수 있지만 감히 여동생을 건드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각만 해도 몸이 타는 것 같았고 이자는 혹시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 고민했다. 그 후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그를 덮칠 뻔했고 그가 시간을 거슬러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것이다. 천유는 아직 기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외쳤지만 그의 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여러 개의 화염구를 던졌지만 상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내재된 도우다오를 이용해 장벽 필드를 형성하여 모든 공격을 약화시켰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정도의 불꽃은 그에게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티안유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불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대지 속성인데 그는 자신이 초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고 상대방은 자신에게 더 나은 생각을 해보라고 대답했다. 그의 피가 끓어오르고 심장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살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티안유는 격렬한 열기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지만 MC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오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며 다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몸에 몇 군데를 찔렀고 그 결과 열기가 즉시 가라앉자 이제 좀 괜찮아졌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정말 기분이 나아졌다는 것을 깨달은 티안유는 놀라며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가 나를 구해준 건가요? 그는 단순히 오해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여동생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 그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텐진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녀는 오빠에게 매우 놀랐고 그 후 어색하게 다가가서 듣고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티안,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가 그녀를 구했나요? 그녀는 배 가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 남자가 그녀를 도와주었다. 티안유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무고한 남자를 공격한 뒤 어색하게 그에게 사과했다. MC는 개의치 않고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떠나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노인의 경쾌한 웃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해가 있었으니 그냥 대화를 통해 풀자고 말했다. 리자는 또 누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그들의 할아버지라고 대답했다.
그는 만약 자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손자가 그저 폭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를 자신의 소박한 집으로 초대하고 그의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MC는 그를 지나치며 무관심하게 거절했고, 관은 자신이 초능력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초능력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금 맨손으로 손자의 능력을 억눌렀다. 그의 능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신체적 힘도 책에서 읽은 내용과 비슷하다. 그는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궁금해한다. 리자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다. 이 노인의 주변에는 영역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아프지만 영적인 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는 꽤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떠났다. 노인은 그를 막지 않았고 티안치는 리를 돌보며 할아버지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의 몸과 힘은 매우 독특하다. 티엔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게 이상한가요? 그녀는 아직도 그를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는 동생의 자해를 너무 쉽게 막았고 어쩌면 할아버지의 다리 문제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손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부탁했다.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라면 꼭 찾아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지우 가문은 그의 도움으로 번성할 거야. 새로운 날이 밝았네요. 우라는 이에 옷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옷을 건네며 오늘이 학교 개학이라 새 교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사려 기품에 기뻐하며 감사했고 그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왜 그렇게 공손해졌는지 물었다. 그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고 화난 척하며 어머니가 특별히 그를 위해 골라준 것이고 그 비용이 3개월치 월급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옷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가족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새 옷에 3달치 월급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우라는 딸을 간지럽히기 시작하며 딸이 항상 자신에게 물건을 사준다고 말했고 딸은 울 때까지 웃음을 터뜨리며 자네에게 입어보라고 하고 보여주라고 했다. 그들을 지켜보던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주니 이 가족의 안위를 자신이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들은 공부를 하러 갔어요. 윈나는 인류 교수진과 부유하거나 귀족적인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적인 귀족 학교로 학생들 대부분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새 옷을 입고 학생들 사이를 지나가자 학생들은 즉시 그를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새 옷을 입은 모습이 훨씬 나아 보인다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자들도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자폐증이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맞죠? 그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학교 미인대회 우승자야? GCMC는 그들을 흘끗 바라보며 처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제시의 도움으로 대학에 다닐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길을 가던 그들과 그들의 상사 첸이 나타났다. 지씨는 이자이언의 팔을 잡아당겨 그를 떼어놓았고 첸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MC는 이 남자가 이 학교에서 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기에게 다가가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종종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진짜 이유를 캐물었다. 첸은 그에게 다가가 옷을 붙잡고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며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MC는 그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더러운 손을 당장 떼라고 명령했다.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는 그에게 힘을 썼고 이미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그는 손목을 너무 세게 쥐어 파랗게 변할 정도로 아팠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다른 학생들은 즉시 소음에 몰려들었고 그 남자는 이 멍청이는 자신의 목숨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감히 누가 형을 만지는 거야? 그는 레벨 5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멋진 쇼가 될 거예요. 한편 지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그렇게 강해졌을까? 한편 리제는 능력과 그 수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재배 시스템은 8단계로 나뉩니다. 능력 수준의 초기 단계는 9단계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높음, 중간, 낮음의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능력 정화, 조작자, 엑사의 재단입니다. 챌린저, 토대, 창조, 정복자, 영혼, 탄생, 절대 권력의 소유자, 신격화, 정의의 전달자, 절대값으로 돌아가기,
공허함, 임계값, 조화, 통치자, 비할 데 없는 전쟁의 신, 죽이기, 죽음, 불멸의 승리. 5번째 단계의 능력은 최고 정화 수련 단계의 5번째 수준에 해당하지만 그는 이 단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한편 첸은 친구들에게 달려가 외쳤다. 이 바보가 왜 이렇게 강해진 거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보가 초능력을 갖게 된 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그들을 잘 이겼으니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할 거야. 첸은 분노하며 이빨을 갈며 능력을 깨운 바보가 감히 자신에게 농담을 한다면 그는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자신의 개들을 전투에 내보냈고 지씨는 리를 보호했다. 자는 외쳤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상사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공격하며 아버지의 직장이 그 대학의 관리자 중 한 명이라 MK의 상사가 된 형이 여학생의 허리를 잡고 얼굴을 직접 때리지 않도록 끌어당겼고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밀착에 얼굴을 붉혔다. 리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힘껏 남자를 발로 찼고 소녀는 그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첸은 옳았고 그의 능력이 정말로 깨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뒤에는 그런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녀는 리잔에게 위험을 경고했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어제 막 크리스탈 에너지를 각성했으니 이제 그를 혼내주겠다고 말했다. 좋아요. MC는 갑자기 몸을 돌려 그를 치려했지만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며 흥미롭다고 말하며 그를 놀렸다. 바람을 이용해 기본적인 조종 기술로 움직이는 방법이었다. 너무 아쉽네요. 그저 겉핥기였을 뿐이에요.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남자를 깜짝 놀라게 한 뒤 몇 미터 날아가게 만드는 일격을 가했다. 화가 난 채는 두 사람을 쓸모없는 멍청이라고 부르며 모든 일을 혼자서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빛나는 일격 능력을 사용했고 어린 완진 사부로서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내면의 초능력이 깨어났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빛나는 일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힘은 같은 수준의 공격보다 훨씬 강력했다. 막 힘을 각성한 자신과 같은 문외인과의 싸움은 개미를 짓밟는 것만큼 쉬웠지만 갑자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 이유를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MC는 손가락 하나만 대면 그를 멈출 수 있었는데 그는 충격에 빠져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 멍청이의 오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거지? 그는 두려움에 떨며 쓰러졌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6번째 레벨의 능력만이 그의 빛나는 공격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는 이제 막 자신의 힘을 각성했을 뿐이었다. 리자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경험이 전부다. 그리고는 그를 훑어보며 그의 5번째 레벨 초능력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런 멍청이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가 그에게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MC는 손목을 쭉 뻗으며 그에게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그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이후 그는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비명은 대학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그동안의 폭행 끝에 마침내 교훈을 얻은 이 어리석은 첸에게 오히려 기뻐하기도 했다. 이빨 2개를 잃고 의식을 잃은 첸은 즉시 리산느에게 달려가 자신이 초능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반격할 수 있게 되어서 그녀는 매우 기뻤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약간 당황했다. 얼마 후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간 진첸 중 한 명이 아버지인 진첸 스승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는 그들이 그 바보에게 패배했는지 물었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이를 확인했고 시가를 한 모금 피우며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말했다. 체인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저런 패배자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자비를 구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초능력을 사용해 담배로 이마를 가볍게 쳤다. 그러자 남자는 즉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초능력으로 인해 타올랐고 그 후 남자는 부하에게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굴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했다. 그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오게 하세요. 초강대국의 이념가 렌 우공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선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진의 도발이 초래하는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려 했다. 시간이 흘러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지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첸이지만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 만약 그가 공영에 처하면 어떡하죠? 그는 대학이라는 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의 영적인 축복과 진정한 도의 몸으로 인해 그는 한 달도 차이되지 않아 7번째 정년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이 점에 집중한다면 시정화의 9번째 단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그를 산만하게 한 뒤 왜 얼어붙어 있었는지, 심지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이곳이 멋지다고 말했고 그녀는 충격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그들은 유리 건물을 지나갔고 MC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소녀를 붙잡은 직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듯했고 이내 유리 건물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재빨리 반응하여 자신의 힘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보호했고 그 후 그들은 도망쳤다. 지치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그러다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걱정스럽게 알아차렸다. 그는 괜찮다고 말한 뒤 피를 닦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연기 링시를 흩뿌리는 것이 자신의 참된 도다오, 몸을 뚫고 들어오는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렌 우공이 그들 앞에 나타나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새롭게 각성한 초능력을 가진 남자는 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 팔을 덮은 지치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누구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꽤나 능글맞은 사람이어서 그들은 떠나야 했다. MC는 자신의 9단계 시 정년과 비슷한 아우라를 풍기는 상대를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그가 단지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바보인지 물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가 무엇이든 만졌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주인이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이후에 그는 손에 불꽃을 일으켰고 보이지 않는 손이 리잔을 붙잡아 땅에서 들어올려 지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듣고 이 기법에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원숭이는 그를 벽에 던져 건물의 외관에 균열이 생기게 했다. 그는 그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고 무거운 파편을 그에게 날렸다. 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불렀고 파편이 그에게 쏟아지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가 자신을 죽였다고 말하며 바보라고 외쳤다. 우공은 미소를 띤 채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했다. 비록 주인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손에 더 많은 피를 묻히는 것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그는 즉시 뒤돌아보았다. 다행히 리자는 살아있었다. 그는 쉽게 잔해 밑에서 기어나와 흥미로운 서체를 발견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놀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자신이 어떤 초능력을 각성했는지 물었다. 눈을 감고 집중하던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자신이 조종하는 손을 보았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제자들과 천천히 있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를 사용해 공격했고 당시에는 강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다시는 자신의 오래된 수법을 쓰지 않으면 그를 해칠 수 없을 거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는 유령의 손을 피해 급히 내려가 멀리서 그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했고 카르는 피를 뱉으며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어떻게 그는 그림자 없는 자를 이겼을까? 그는 온 힘을 다해 다시 공격하라고 외친 뒤 팔을 휘저으며 돌조각들을 들어 올려 그에게 날렸다. 리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에 주운 더 강한 철근을 잡고 린 검술에 4가지 유형을 사용했다. 이후 그는 무기를 휘둘러 잔해를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우공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저것들이 검인지 궁금해졌다. 하늘에서 불멸의 고수가 펼치는 뛰어난 기술을 목격한 그는 자신의 거미글을 꿰뚫는 순간 자신의 힘을 이제 막 깨우친 어리석은 자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다. MC는 자신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몸을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서 졌다고 말하며 철근을 등 뒤에 숨겼다. 우콩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고 그 순간 MC는 자신이 칼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이 세상이 자신이 알던 불멸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물었고 그는 그런 약한 자들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노하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재미라도 있냐고? 그는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할 거야. 우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만약 그들이 모욕했다면 관상을 보는 스승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지씨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갱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었다. 천진과 그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는 자신의 지우 가족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는 크게 놀랐고 천진은 즉시 구세주를 향해 달려갔다. GQ의 질투 어린 시선 아래 그녀는 그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가 자신을 찾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그가 항상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그때 자신이 구해준 남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분명히 불쾌해하며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이 영웅의 친구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왜 이 달콤한 친구에 대해 몰랐는지 물었다. 그는 그들을 모른다고 답하며 천진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고 이에 천진은 화가 나서 그에게 천진이 자신을 떼어놓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절을 하며 자신이 순진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한편 우공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지우 브랜드는 매우 유명해요. 이들의 영향력은 군사, 경제,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치고 있다. 그들은 전국 어디에서도, 도시 어디에서도, 심지어 법 담당 지방 검사조차도 그들에게 동의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한지는 저들보다 훨씬 못하다. 이곳을 모두 총괄하는 가족은 잔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MC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자 MC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진정했어? 아마 그는 아직도 싸우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는 즉시 그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생각지도 않았다. 전적으로 첸차오의 지시였어요. 그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다. 리자는 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첸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의 권력 남용에 개인적인 불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유는 선저우가 이전에는 자신의 삼촌 런에게 길러진 하찮은 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난 후 그는 어떤 형태의 갱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왜 그가 그를 믿을까요? 그는 리산느를 돌아보며 그에게 그것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이제는 그의 가족에 관한 실수로부터 배울 때였다. 손님, 그는 동의했고 원숭이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앞으로 그를 쫓아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해한다고 말한 뒤 재빨리 도망쳤다. 그녀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나요? 하지만 정말 그 지유 가문의 강력한 혈통일까? 그는 확인한 후 그들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디아뉴는 그 상황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 MC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가족이 워낙 막강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그의 여동생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천유가 흥분한 목소리로 제안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티엔지는 빠르게 그를 따라잡아 그에게 아첨하며 함께 가자고 졸랐다.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탓하실 거야. 무언가를 알아차린 그는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보더니 무례하게 그녀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숨결이 매우 희미하지만 그녀가 약간 당황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가 그녀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티아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조차도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그곳에서 펜던트를 꺼내더니 지구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이 일로 인해 천유는 화가 났다. 실망한 듯 머리를 감싸쥐며 그저 붙잡고 있을 뿐이고 착각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치는 또다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고 갑자기 이상한 작은 돌들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티엔지는 손뼉을 치며 이 물건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수집품이라고 말했다. 이는 악령을 쫓아내고 영혼을 보양해 줍니다. 그가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의 집에 가야 할 거예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아마도 그녀의 할아버지가 불멸의 수련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천상의 보물을 얻는 것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니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 후 모두 함께 가족 영지로 향했다. 알고 보니 관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호화로운 식탁까지 차려놓았다. 그런 비싼 음식을 보고 지씨는 과연 이 귀족들이 특별한 예절 규칙이 있을까 싶어 놀랐다. 군은 미소를 지으며 이 잔들에게 자신의 집을 빛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초대했지만 MC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어디서 샀는지 물었다. 노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낡고 허름한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관심을 끌 만큼 특별한 일이었나요? 그는 자신이 이 물건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니 이 물건들이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군은 웃으며 자신이 골동품 전문가라고 말했다. 전체 컬렉션을 평가해 보시겠어요? 그는 동의했고 관은 손주들에게 손님을 잘 돌보라고 부탁했다. 현재로는 그는 리시엔을 불러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했고 지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티아뉴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를 해치지 않으실 거야. 이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고 MC는 이 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불멸의 무공을 연마하는 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마법적인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보물들은 분명히 초능력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거대한 문들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 리자는 즉시 익숙한 기운을 감지하고 호기심을 느껴 홀 안으로 들어갔다. 기운은 기침을 하고 MC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 묻은 손수건을 흘끗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리자는 자신의 휠체어를 발견하고 그 후 자신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그를 홀 안으로 안내한 뒤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마법 보물을 쌓아두었으니 이 세상에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흔적조차 남지 않은 걸까요? 비록 자랑해서는 안 되는 약한 초능력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초창기 단계의 실무자에게만 흥미로울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관은 이 보물들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없었고 그 점이 오히려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불행히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를 진열장으로 데려갔고 그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미키는 바로 이것이 그 아우라의 근원임을 깨달았다. 이 반지는 저주받은 반지였어요. 그 특별한 점은 바로 이름에 담겨 있다. 관은 이 반지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미쳐버릴 것이며 최악의 경우 반지에서 솟아나는 검은 불꽃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혹시 자신을 시험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우지가 반지를 통해 그의 말에 반응하여 즉시 진열장에서 튀어나와 유리를 깨뜨렸다. 한편 노인은 자신이 그 물건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미크는 손을 옆으로 뻗자 반지가 저절로 손가락에 끼워졌고 이어서 검은 에너지의 흐름을 내뿜기 시작했다. 오라가 소용돌이치며 한 점으로 모이자 노인은 맞을까 두려워 방패를 들어 올리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놀라며 크게 뜨였다. 불길은 그에게 전혀 닿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그는 전화할까요가 전혀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비록 열심히 일해야 하겠지만 이 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고대 반지 안의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타는 듯한 땅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뒤돌아보니 새 머리를 가진 지옥견이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전생의 주인이 새 머리를 가진 지옥견을 길들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 자신을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의 수련이 고갈되어 영혼의 조각만 남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갑자기 사냥개는 으르렁거리며 새 입에서 불꽃을 뿜어냈다.
그는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생각했다. 화가 난 걸까? 몸을 잃은 야생개가 그에게 맞서 영적인 의식을 사용하려 한다. 그 후 사냥개는 이번에는 발톱으로 그를 꿰뚫기로 결심하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식을 짐승의 의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엄하게 앉으라고 명령했고 그 후 사냥개는 즉시 땅에 엎드렸고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이에 무화가 다가와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앉아서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사냥개는 겁에 질려 즉시 강아지로 변했고 온순한 태도로 사냥개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며 자신이 이제 그 짐승의 주인임을 상기시키고 만약 감히 불복종한다면 영혼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엾은 사냥개는 위협적인 눈빛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움츠렸다. 리시아는 돌아와 생각해보니 지옥견이 영혼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무극반지를 이용해 주인의 수준과 같은 경지에 육신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강했다면 사냥개는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그 개는 앞으로 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노인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그는 하던 생각을 잊고 말았다. 노인은 자신이 바로 그가 찾던 사람이라며 감격해 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매우 행복해서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기침과 함께 입에서 피가 솟구쳤다. MC는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 후 노인의 의자에 달린 버튼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경보 울리기. 미크는 손목을 만져 경락을 살펴본 후 실련의 도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병이 쌓여왔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유 가문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누가 감히 수장을 독살하려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따랐다. 반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 순간 장남 데미안과 의사 앤드류가 홀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이셴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즉시 그에게서 떨어져라고 명령한 뒤 달려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MC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외쳤다. 그가 완전히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가 노인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리자는 손에 검은 불꽃을 피우며 속으로 그를 무식한 바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구의 손주들이 달려와 데미안에게 마스터와 왜 다투었는지 물었다. 그는 격분하며 외쳤다. 어떻게 저 어린애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 노인은 사기꾼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을까? 디아뉴는 삼촌에게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이 본 것을 더 믿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지만 그가 회복되면 꼭 돌봐줄 거야. MK는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하며 미소를 지었고 이후 데미안은 의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치유 초능력인 수중치료를 사용했다. 그는 가난한 노인을 물로 흠뻑 적셨고 이자는 몸 안의 물을 조작하여 내상을 치료하는 것을 물치유라고 생각했지만 독이 이미 심장에 침투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노인이 다시 기침을 하자 가족들이 겁에 질렸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의 증상은 너무 특이했어요. 그의 초능력은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텐지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고 데미안은 굳은 표정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리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이 녀석 탓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분명히 그에게 무언가를 했겠지. 그들이 떠난 동안 텐지는 그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부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악당이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그를 만지게 놔뒀을까? 그는 반대했어요. MC는 그가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데미안은 그를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고 부르며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앤드류는 도시의 수석 치료사였다. 그는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현재 상황은 그가 그들의 노인을 해코지했기 때문이었다. 이자는 이미 여러 번 아버지를 구하려던 시도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의료 기술에 대해 정말 의구심을 품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의도가 있었고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를 악물었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이후에
그는 손을 흔들며 경비병들에게 살인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MC는 그들이 모두 바보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을 튕겨 해라운드를 불러내어 함께 놀자고 명령했다. 거대한 개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자 경비병들은 얼어붙은 공포에 휩싸이며 이것이 소환 초능력인가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런 소환 몬스터가 존재할 수 있지? 천유는 자신이 짐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마스터를 소환하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그의 삼촌은 이 씨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위협적으로 다가가서 더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겪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관에게 다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액 부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비현실적인 조건들이 결합되고 경락이 자극되면 몸에서 독소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자 손바닥 사이에 바늘이 나타났고 천유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덴지는 그의 능력을 감탄하며 데미안은 미소를 지으며 치료할 수 없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MC는 손을 날카롭게 휘둘렀고 모든 바늘이 노인의 몸에 여러 지점을 찔렀다. 앤드류는 자신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중국 침술이었군요. 덴지는 그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중국 침술이 중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경락을 뚫어주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아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지 그 시대에는 의학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점점 더 많이 활용했다는 것이다. 고대 의학 지식이 사라졌다. 그는 이전에 그 일에 대해 들어본 적만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바늘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심혈관에 축적된 남은 독은 에너지의 급증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는 즉시 그에게 기운을 불어넣었고 그러자 그는 기침을 하며 손주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천유는 그를 진찰하고 정말로 성공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데미안은 웃으며 자신이 그를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관 씨는 눈을 뜨고 손주들이 자신을 껴안으며 자신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그들을 안심시켰다. 데미안은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결과를 예상했었다. 관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몸이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리잔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리잔은 지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 그를 다시 독살한다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진과 티아뉴는 불안해졌다. 엔디미오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 일은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우 가문의 보호 아래 그의 능력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다. M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장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비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반응을 찾지 못했고 텐지는 그녀의 삼촌이 항상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셨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와 동의하며 할아버지는 초능력으로 인해 초기에는 다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건강 상태가 좋으셨다고 덧붙였다. 데미안 삼촌의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구의 손이 긴장했다. 그의 아들이 그를 독살한 건가요? 한편 데미안은 조카의 옷깃을 잡고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낯선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는 바로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삼촌의 말을 믿지 않아요. 천유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저 지유를 추측하며 아들을 곁눈질로 살피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주인에게 건네며 아들에게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그가 그것을 살펴보는 동안 데미안은 분개하며 외쳤다. 그가 그를 의심하는 건가? 리자는 그에게 약을 건네며 마셔보라고 했지만 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분노를 샀다. 데미안은 어떻게 의학을 경멸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앤드류는 구청장이 여러 가지 자연 약초로 만든 약은 일반인이 마셔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며 리산느에게 자신의 하루를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감히 그를 모함해? 이후 그는 총을 꺼내 의사에게 쏘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MC는 재빨리 반응하여 총알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의사는 두려움에 거의 압도당할 뻔했고 그는 이것이 약이 독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잘못이라고 확신하며 지우에게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리쳤고 이에 데미안은 이 약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의사가 독을 넣어서 그를 누명 씌운 게 틀림없어. 그는 손을 들고 두려움에 떨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감히 머리를 독살할 생각을 했을까? 약. 이자는 황하를 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고 손짓 한 번으로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 소매를 찢어 벗겼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의 팔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앤드류는 그것이 반점이 아니라 피부를 부식시키는 독에 의해 생긴 흉터라고 설명했다. MC는 도착했을 때 간헐적인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 약에 으깬 붉은 뿌리를 넣어 독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그의 피부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수년간의 삶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데미안은 매우 겁을 먹고 물었다. 혹시 그도 독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중국에는 붉은 뿌리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텐지는 충격을 받아 할아버지에게 그가 정말로 그에게 독을 주었다고 말했다. 리잔이 남자를 발로 차며 나가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후 데미안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신이 집착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규는 아버지를 독살하고 살해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가 검사장에 가서 기억을 되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미 그곳에서 고문을 당할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다. 데미안은 겁에 질려 있었고 경비병들이 그를 붙잡은 후 아버지에게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비인간적인 곳이었어요. 그 후 그들은 그를 데려갔고 천지는 삼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 그렇지? 가족,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스승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구해지지 못했을 거야. 한편 구는 리산느에게 사과했다. 모두 부실한 훈육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로 인해 웃음이 나왔을 것이다. 이제 기분이 아주 좋아서 그와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고 싶어요. 그는 우지링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 후 그들은 그의 사무실로 가서 테이블에 앉았다. 구 씨는 그에게 농경민 유물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젊은 시절 한 번 무덤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보내 조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무덤에서는 우지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래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MC는 사진을 흘끗 보고 이 정도 규모의 유적이라면 영적인 기운이 가득했던 정신수련의 시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지하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이 유적의 현재 위치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그는 우연히 무덤을 탐사하던 중 부하들이 어리석게도 기계를 작동시켜 스스로 파괴되고 붕괴되었기 때문에 직접 유적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머지 유물들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초정상적인 연구자가 자신의 연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습게 느껴지냐고 물었다. 그는 노인이 젊었을 때 이야기가 얼마나 길고 복잡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하며 당시 그는 권력과 돈에 매우 집착했다고 말했다. 초능력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능력들을 철저히 연구한 후 노인은 그 능력들에 엄청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 보기에는 엄청난 힘은 양귀비 씨앗처럼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킨다. 하지만 당시 노인은 욕심이 많아 초능력을 연구하는 데 따른 이점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모든 위험을 무시하고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 고통받는 영혼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시면에서 갈망하던 초인적인 능력의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슷한 순진하고 무모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걱정하여 몰래 고대 관습을 연구했다. 이자는 초능력을 만드는 것이 악령에 쓰일 수 있는 불멸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관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지유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지만
만약 그가 이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의 가족의 미래를 그에게만 맡기겠다고 생각했다. MC는 그에게 사진을 돌려주고 유물을 찾아야만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며 출구로 향했다. 한편 방황클럽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첸은 안으로 들어가며 기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그 사람과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가 그에게 교훈을 줬나요? 발밑에 잔해를 본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이 늙은 바보가 또 어떤 갱단에 연루된 거야? 첸 샤오가 그에게 돌아섰을 때 그는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정말 그의 아버지인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맞을 수 있었지? 첸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그로 인해 그는 넘어지며 항상 자신을 괴롭힌다고 외쳤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난 타는 듯한 상처를 잡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시야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냈다. 천유가 그에게 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이는 리잔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아들에게 자신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싸울 상대를 잘못 골랐고 하필이면 기자들에게도 시달린 적이 있는 리자누콩과 엮여버렸다. 그는 진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진이 주어유 가문을 도발했으니 젊은 영감에게 계속 화를 내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동쪽에서 온 귀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첸쇼는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서둘러 가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또 실수를 한다면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답했고 다음 날 도착했다. 이잔과 지치는 쉬는 시간에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고 그녀는 전날 밤 지유 교장이 떠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공허했지만 교장을 배웅하러 나왔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MC는 거래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녀는 즉시 리잔과 천진이 결혼식 복장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이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무역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를 바랐다. 이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몸을 떨며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그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뺨을 부풀리고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다. 학생들이 그를 알아본 것은 첸이었고 누군가가 어제 이반이 그를 때렸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지금쯤 이반과 빚을 갚고 싶어 할 거라고 하더라. 첸은 친구에게 빠르게 다가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모두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고 한 학생이 왜 저런 바보에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의 친구들은 첸우가 리잔에게 너무 많이 고개를 숙였으니 앞으로는 리잔을 자극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한편 MC는 그들과 지나가며 남자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뻔뻔하게 동의했고 그 순간 소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알아차린 MC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알고 보니 동판귀한 쇼가 토요일에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며칠 후 화창한 토요일, 조지아 대학교에서 주인공은 거대한 축구장 옆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왜 그가 거기서 얼어붙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해하기라도 한 걸까? 그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더 조용히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첸, 주인공이 방출한 에너지에 남자들은 깜짝 놀라 멈춰 섰다. 그들은 갑자기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왜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전부 다 그의 잘못이야. 그는 리잔을 모욕했고 리잔은 그 말을 들었다. 그러자 MC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풍기는 아우라조차 견디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다. 슈! 그는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켰고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혼돈의 첫 번째 탄생, 정말 소름 끼치네. 주인공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며 사과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틀렸다. 그들은 여기서 나가야 해. 자의의 정교함 7단계.
영역의 기운은 매우 희미하며 이 정도 수준으로 수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구 할아버지가 영적인 기운이 가득한 곳을 찾아 기초 창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시기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자 주인공은 전화를 들어 윌로우 이리 와봐 라고 말했고 리산느 청텐이 방금 집에 와서 그들의 GT를 가져갔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잠시 후 청청은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좋아, 착한 내 딸, 더 빨리 가야지. 그의 똑똑한 딸. 그녀는 지나쳐갔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게 다예요. 그녀는 그를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버지와 딸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는 지치에게 그렇게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탁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어깨에서 떼어내고 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왔습니다. 이후 문을 열고 들어온 동판권 쇼는 오랜만에 만난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다. 볼. 한편 취한용의 호텔 입구에서 MC가 직원들에게 다가갔지만 직원들은 사과한다고 외쳤다. 고객님, 현재 호텔이 일시적으로 휴업 중입니다. 그는 지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한 노동자는 동쪽 군주가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했던 소녀를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동쪽 군주를 귀찮게 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러더니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그곳은 아무나 흥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시라고 권합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경비원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말해주겠다고 소리쳤다. 여러 경비병들이 달려들어 무기를 휘두르려 했지만 무기들이 장벽에 부딪혀 막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리둥절해했다. 방어 능력 초능력 MC는 마법의 에너지 파동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경비원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오늘 동쪽 가족 한 팀이 저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 일을 덮고 넘어갈 수 없었을 거야. 주인공은 다시 물었다. 그 순간 지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선저우는 앞으로 걸어가며 분개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만약 그가 존경받는 손님들을 방해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여기서 쫓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비원은 주인공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사람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선생님. 그는 가까이 다가와 주인공을 가리키며 이 거친 남자는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었다. 자신의 재산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담함, 누군가 그를 수영장에 던져 뱀들이 잔치를 벌이게 해야 해. 그 순간 그의 부하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사장님, 리잔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들어봐. 그러자 시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맙소사 리잔이잖아. 그의 동생. 그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거듭 사과했다. 그래서 그는 왜 소박한 호텔에 오게 된 걸까요?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지치에게 물었다. 그의 부하가 속삭였다. 동쪽 영주가 이 소녀를 초대했고 그녀는 이제 리잔과 함께 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호텔 주인이 나서서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방에 있다고 말했다. 그의 형을 당장 그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부하 직원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상세게 돌아서서 말했다. 리잔을 들여보내면 동쪽 군주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시가를 피우며 소리쳤다. 그들이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지우 제품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우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최소한 그들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예, 선생님 하고 대답했다. 한편 청은 한 잔의 음료를 들고 마신 후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 그의 가족에게 밝은 앞날이 찾아올 것이다. 지씨,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모두가 동방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명성과 돈을 쫓고 있다. 그는 그녀를 희생해야만 한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건 정말 운이 좋은 만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곤 한다. 그러자 그는 놀라 옆을 돌아보며 물었다. MC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손을 흔들며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나가야 해. 그는 그를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인공이 그의 목을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를 놓아줘야 한다고 MC가 말했다. 자신의 딸을 배신한 아버지.
그는 친절함이 부족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는 그를 벽에 던지고 사라지라고 말했다. 챙에는 그를 돌보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악마를 떠올렸다. 한편 위안쇼는 지치에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보석처럼 반짝인다. 이 광경을 보자마자 그는 정신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었고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찌푸리지 말라고 했다. 지씨, 그는 농담하는 거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첸에게 말했다. 티아는 그녀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으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고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잔에 담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원한다면 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말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자 그녀는 분개하며 돌아서서 티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에게 앉아서 조금 더 함께 있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해요, 내 사랑.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사실 진실을 바로잡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왔고 그는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더 마시라고 했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렇지 않아? 그녀는 잔을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친절할까? 하지만 그녀가 그를 화나게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칠 거야. 그는 자신이 밀수 시장에서 구입한 독성 물질로 와인을 섞었다고 생각했다. 그 음료를 마신 사람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사랑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셔야 해. 바닥까지 마셔야만 그의 것이 될 수 있어. 다음 순간 문 전체가 활짝 열렸다. 그들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원쇼는 누구였냐고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가 간섭하는 거야? 주인공은 앞으로 걸어가며 지씨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그가 르잔이에요. 그는 확인했고 원쇼는 이봐, 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자신이 이를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는 손끝에 힘을 모았다가 주먹을 꽉 쥐고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리사라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나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위안쇼를 옆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피를 뱉고 벽을 쳤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생각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 거야? 주인공은 그 남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의 가족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어 폭발을 일으켰다. 이 순간 그녀는 동방 가문의 9단 경호원을 연상시키며 초고강도 금속 합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원쇼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이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문제는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목을 베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다고 외쳤다. 그가 그를 죽일 거예요, 제발. 그리고 그는 죽을 거야. 그는 그를 바라보더니 알겠습니다. MC는 핵심 금속 합금을 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몇 가지 요령을 보여줄 테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이 강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아무도 어린 도련님을 해칠 엄두를 내지 못하니 그는 총으로 변한 손으로 이 말들로 도련님의 심장을 찢어낼 것이다. 그러자 주인공은 테이블을 앞으로 던져 총알과 술병을 맞고 연달아 총을 쏘기 시작했다. 유한쇼는 멍청이라고 소리치며 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주인공은 총알을 손쉽게 피하며 몸 안에 진정한 에너지를 모으는 능력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재현해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그저 평범한 경작의 모방일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그는 상대에게 다가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가슴을 쳤다. 그러자 라이카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신했다. 주인공의 목을 공격하려 했지만 주인공이 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뒤집어 땅에 내리꽂았다. 사자의 입이 열리자 발사체가 발사되는 대포가 드러났고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MC는 손가락 사이로 날아간 총알들을 모두 잡아내고 슬로우 레이크에게 말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고급 공격까지 멈춘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런 속도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자 주인공은 다리를 휘둘러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순간 갑옷으로 몸을 감싼 라이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했다. 그런 힘과 속도를 가진 사람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주인공은 아래층으로 뛰어내렸고 라이카는 그에게 무기를 겨누며 그가 정말로 힘과 속도의 융합, 매우 희귀한 초능력 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MC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 한 번의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렸다. 그 후 그는 마법의 상징을 그에게 겨누었고 그로부터 강력한 에너지 광선이 건물 벽에서 폭발하며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선저우는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몸을 숙여 돌아보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 순간에 아무런 문제도 필요하지 않았고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며 말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거야? 주인공이 물었다. 능력. 그는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 그들 사이의 간극은 엄청나게 컸다. 그는 그와 달리 떨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존재였지만 본성은 짐승이었다. 그는 그와 싸우고 싶어 했고 특별한 앰프를 챙겨가며 자신의 충성심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가 동판 가문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는 그들을 의심 없이 따랐다. 그게 바로 그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원칙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이 순간 그는 MB-타입의 에너지 증폭기를 몸에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의 에너지 파워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눈은 핏발이 섰다. 그의 에너지가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MC는 그가 영적인 힘과 비슷한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라이칸의 손이 다시 총기로 변했다. 그는 물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주인공을 향해 여러 차례 강력한 일격을 가했지만 장벽이 그의 공격을 반사했고 이번 공격이 이전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장벽에 균열이 생기더니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옥계는 공격해왔고 거대한 짐승은 라이칸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생각했다. 소환사, 이것이 바로 그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게 바로 그의 힘이야. 그러자 그는 손에서 수류탄 여러 개를 만들어냈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지옥계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다음 순간 그의 몸에서 더욱 강력한 화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이 바보야 라고 외쳤다. 수많은 총알이 날아왔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지옥견이 그 총알들을 앞으로 향하게 했다. 이미 과로로 인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리카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주인공이 그의 뒤에 나타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검술 스타일의 클러스터를 선보였다. 공격은 라이칸의 머리 정중앙을 정확히 타격했다. 현재 교훈으로 알려진 바이슈가 만든 교주검은 6가지 양식, 즉 집중, 방향, 의식,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 육감, 6가지 무늬를 가진 검 리우젠은 창시된 이래로 세계 무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첫 번째 스타일은 사람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모습이다. 다음 순간 라이카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 주인공은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어떨까? 불멸과 의를 기르는 일에 대한 관심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 지씨는 주인공에게 달려가 뒤에서 껴안고 소리쳤다. 그녀는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지옥사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작은 개를 불렀냐고? 그는 도대체 어디서 동물들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걸까? 그는 자신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하 직원에게 스누살이라고 물었고 유한이 나타나자 와우라고 말했어요. 괴짜가 9급 20번을 이기고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외쳤다. 원은 이를 악물고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평생 동안 아무도 그에게 공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었다. 동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 순간 수많은 경비병들이 주인공을 애워쌌고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구씨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쇼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냐는 질문에 이 목소리에 놀랐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게 다군요, 선생님. 지유, 동판 가문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었던 지유 가문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보통 가족의 가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버지는 단 한 번만 그를 초대했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는 상공회의소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청토는 깜짝 놀랐다. 구씨 맞으세요?
그는 바보가 대놓고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유 가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자 군은 주인공에게 다가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두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자신도 화가 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모든 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조금 겁이 났다. 그는 그들 앞에서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스터를 데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차이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스스로 좀 쉬어. 그는 나머지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주인공은 앞으로 걸어가며 오늘은 운이 좋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원쇼는 지우 가족 뒤에 숨어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군은 원쇼에게 돌아서서 리잔이 한때 자신을 구해준 적이 있으니 그를 모욕하는 것은 구 가문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그는 예절을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이후 경비원들이 위안쇼를 붙잡았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아저씨, 지유, 왜 이 찌질이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들의 가족은 늘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하찮은 일로 모든 것을 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답했다. 어떻게 동판 가족이 그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리자는 지우 가문의 미래 상속자입니다. 그는 미스터에게 놀랐다. 기우는 이 멍청한 지우 편을 들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뒤돌아서서 말했다. 동방 가문이 저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지우 가문이 싸우게 될 거야. 그들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어요. 경비원이 위안조의 머리채를 움켜쥐자 위안조는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지우 가족과의 다툼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그들에게는 협력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장은 그를 처벌하고 더 이상 가족 사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경비원이 주먹을 휘둘러 위안쇼의 얼굴을 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구씨, 당신이 틀렸어요.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구는 몸을 살짝 돌리며 모욕적으로 말했다. 자는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바로 그의 교훈이야. 잠시 후 위안쇼는 10명의 남자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묻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레우세는 전처의 아들이고 지우 가문과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도대체 왜 이걸 몰랐어? 그는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방금 많은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 지 가문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우세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와 똑같이 제길 들어봐. 젠장 지우 가족들. 가족 리더가 지우 가문의 초자연적인 연구 결과를 얻으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위안쇼는 주먹을 꽉 쥐며 고통을 철저히 즐겼을 거라고 말했다. 이후 텐텐은 유리잔에 물을 따르며 자신의 지위가 높으니 손을 더럽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우 가문은 그렇게 쉽게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입안리를 제거할 수도 있었다. 그는 유리잔을 내밀었고 원쇼는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고 정확히 말했다. 그는 저들이 이 물건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얼마 후 구찌는 목욕을 하고 있었고 지옥의 개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쓰다듬으며 말했다. 리자는 요즘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가끔 엉뚱한 말을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약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 안에 매우 강력한 초능력을 깨웠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진지해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더니 그녀는 지옥계에게 달려들었고 그 후 자신을 때리며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한편 MC는 책을 읽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당연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용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숨결은 따뜻했다. 이후에 그는 문을 살짝 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라이카는 문 뒤에 서서 부상당한 경호원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다음 순간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리씨.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따뜻하다.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미 동판 가문을 떠나 자신의 부하가 되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그저 자신의 손에 더러운 일이 묻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웠어요. 레이씨는 문을 붙잡고 자신이 틀렸다고 소리쳤다. 그는 용서를 구했다. 그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왜 내 발로 기어갔는지 물었고 어릴 적부터 자신과 같은 영웅을 다룬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수준을 벗어났다. 그는 그런 초능력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확실히 세계 최강의 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주인이 허락하기만 하면 그냥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주인공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동방 가문의 부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걸까?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체격과 능력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정보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알겠다고 말하며 문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이 첫 주문입니다. 그는 복종하겠다고 소리쳤다. 리 사부님. 한편 JK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그곳에 있던 이모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쿤처럼 대답했다. 자신이 없다면 모두를 지키겠다고. 그러자 그는 다시 문으로 돌아가서 혹시 급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티엔지는 그곳에 서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형. 이번에는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동생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2명의 경호원이 여행 가방을 꺼냈고 그녀는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어울리는 가치 있는 보물이 가족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는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하 직원들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치는 왜 이런 것들을 보내는지 궁금해했고 또다시 그가 자신을 달래려고 하는 건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은 아이템들을 살펴보며 마법 무기의 품질이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이용해 더 발전된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단 하나의 부족한 것이 대장간뿐이라고 말했다. 텐지는 검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할아버지가 골동품 가게에 대장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육면체로 밀봉되어 있어서 휴대하기 편리했어요. 할아버지는 보물을 열면 품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셔서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주인공은 당장 떠나겠다고 말했다. 텐지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치는 한밤중에 저 2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안 돼. 그러자 그녀는 소리쳤다. 이미 늦었다고.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은 뒤돌아서서 물었다. 위험해? 그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있을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나요? 내일 아침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티안티아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알았어 오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 후 주인공은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는 소녀의 어깨를 잡고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내리깔며 자신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납치당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물었다. 납치당했어? 그녀는 분개하며 소리쳤다. 바보. 다음 날